전 사장님께서는 저를 이제 행복 디자이너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행복 디자이너? 대체 뭐 하는 거지? 그죠? 시각 디자이너도 있고, 뭐 건축 디자이너도 있고 다 많은데 행복 디자이너는 뭘까? 아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행복 디자이너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미 행복 디자이너일 수도 있고, 또 세상에 많이 알려진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행복 디자이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만이 행복 디자이너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요. 저는 행복 디자이너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86년부터 제가 했습니다. 뭐 그렇게 안 보이죠? 이제 제 그대로 그냥 지금까지 했으면 34년쯤 했겠죠. 직장 생활도 하고 다양한 뭐 사업도 하고 뭐 문화 관련 일도 하고 홍보 관련 일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 얘기만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왜 그러면 이런 새로운 선택을 했을까? 사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죠? 인생이라는 게 우리 앞날을 다 알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2002년 이쯤 되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제가 그 당시에 최초로 우리나라 문화 마케팅 회사를 했었어요. 문화 마케팅 회사를 해서 직원들 한 10명 정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나 영화, 뭐 뮤지컬, 오페라, 뭐 일반 노래, 콘서트까지 이런 쪽에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그 다음에 투자 관련 일까지 맡아서 이제 했었는데, 그때가 2002년 월드컵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2003년 봄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SBS가 이제 중심돼서 오페라 투란도트를 했었어요. 그게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게. 그랬는데 그거에 뭔가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해 가을에 2003년 가을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공연 사상 가장 큰 공연입니다. 그게 오페라 아이다 공연이 이제 거기서 열리는데 거기에 우리 회사가 파트너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결론적으로만 말하면 그 얘기만 해도 몇 시간 얘기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만 말하면 그 공연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망가졌다는 얘기는 함께 했던 파트너들도 다 망가졌겠죠. 그 당시에 김밥 아줌마부터 워커힐 호텔까지가 다 채권자예요. 저희도 당연히 채권자에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일로 해서 제가 회사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엄청 싫었어요. 그냥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어떤 것도 못하고 이렇게 당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싫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그만 살려고 그랬어요. 사실 그만 살려고. 그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산 지 한 1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11층이에요 11층에서 내려다보면 무서울까요? 우리 박사님 무섭겠죠 좀. 네. 한 30m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엄청나게 그 유혹에 시달렸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래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그래도 잘 견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을 많이 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뒤로. 왜냐하면 사람들 혼자 내버려두면요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뭔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뭐 이렇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은 도대체 어떤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도 뭐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들어보니까요 저보다 훨씬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타격을 받았지만 그거의 몇 배의 타격을 자기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그게 타격을 받는 사람도 멀쩡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말도 안 된다. 내가 뭔가 이 생을 마친다는 건. 그래서 다시 용기를 냈고요. 그런 와중에도 경제적 타격은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2005년 우연히 제가 4월 5일인데 그날이 4월 5일이 무슨 날이죠? 식목일. 우연히 제가 이게 몇 자 끄적거립니다. 이게 몇 자는
문자를. 몇 자리 끄적거리는데, 이 식목일이니까, 식목일이니까 끄적거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가 그날이 식목일이니까 행복이란 우리들 마음속에 행복이라는 나무를 심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끄적거려요. 근데 제가 행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그 당시의 삶이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끄적거렸는데 그걸 제가 이메일이 마침 있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사람들한테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도 잊어버렸죠. 제가 뭐 쓰고 싶어 쓴 것도 아니고 워낙 삶이 힘드니까 그냥 말 그대로 넋두리 같은 건데 삶에 보내고 나서 한 3주쯤 지났나요? 내가 편지 썼다는 게 기억이 났어요. 그때 뭐 왜 썼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또 한 번 끄적거려 본 거죠. 그랬다가 그게 이제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한 건 아니고 뭐 띄엄띄엄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이왕 쓴 거 그냥 계속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2005년 8월부터 제가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그래서 김재은의 월요 편지라는 걸 쓰게 되고 그때부터 2005년 8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도 안 쉬고 편지를 썼고요. 편지가 짧은 글이 아니에요.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담담하게. 그 편지를 785번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책으로 보면 한 5-6번 분량이 될 거고 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SNS가 많아져가지고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뭐 이메일로도 보내고 그다음에 뭐 카카오 스토리에도 올리고 그런데 아무튼 그 편지를 쓰면서 제가 좀 제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홍보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홍보회사도 몇 년 뒤에는 이제 제가 이제 회사는 그만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저희 이제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있잖아요. 독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떤 모임도 하게 됐고 뭐 세미나도 하게 되고 여행도 가게 되고 걷기 모임도 하게 되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 인터뷰를 해서 글도 쓰고 제가 칼럼도 쓰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이 월에 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첫 번째 토요일 날 걷기 모임을 2013년부터 지금 올해가 8년째 하고 있고요. 매월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지금 89번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참여한 사람의 연인원 숫자가 한 3,0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제 책이 아까 이제 우리 사장님 드린 책이 이제 극간 행복이라는 책인데 극간 행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극간 행복 콘서트를 그래서 매달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4번을 했고 이번 달에는 지금 코로나가 막 지금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줌으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그거는 4번째 월요일로 정해져 있어요. 그날 극간의 콘서트를 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우리 이제 멤버들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분야에 있는 근데 그 친구는 전기전자공학 박사인데 그 사람과 함께 제가 ND의 과학기술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시즌 3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원래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요즘 뭐 블록체인부터 해가지고 뭐 인공지능 뭐 다양한 주제들 배터리 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콘서트를 하고 있고요. 그 3가지를 지금 정기적으로 일단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행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글을 쓰고 이제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 인생 이막에 대한 이야기, 소통에 대한 이야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엊그제도 이제 서산에 시골 마을에 가서 제가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이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왔고요. 그래서